제 생각에는 제일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 하지 마세요.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7가지 팁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문화가 엄청 많이 있어서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인사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인사 안녕하세요는 학생들이 틀리지 않아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이런 표현들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오랜 기간 동안 소식이 없다가 만났을 때 쓰면 좋은 표현이에요. 헤어지는 인사를 할 때 안녕히 계세요도 있지만 다음에 또 봐요. 밥 한번 먹어요. 전화할게요. 메시지 할게요. 카톡 할게요. 종종 인사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똑같은 인사보다 다양한 인사,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 더 유창하게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존댓말이에요. Nope. 여러분 존댓말 많이 어렵죠? 저도 한국어에서 존댓말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존댓말의 기본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높여서 얘기하는 거죠. 가끔 저를 처음 보는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밥을 먹었어요. 제가 밥을 먹었다. 어색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내가 먹었어요. 내가는 반말이고 먹었어요는 존댓말이죠. 이렇게 한 문장을 얘기할 때 반말과 존댓말이 섞여버리면 한국인들은 바로 어색하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 존댓말은 한국인들도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린다고 해서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한 문장의 처음과 끝이 달라져 버리면 너무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고쳐주세요. 세 번째는 호칭입니다. 어제도 제가 수업을 했는데 학생이 저한테 당신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틀린 표현은 아니죠. 당신보다는 선생님. 한국에서는 호칭이 중요하죠. 뭐 사장님, 이사님, 기사님 이런 직급 아니면 성 뒤에 뭐뭐씨, 민수씨, 민정씨, 민정님을 붙여서 존중을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를 때는 그냥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식당 아주머니께 이모라고 부르더라고요. 호칭을 잘 부르는 것만으로도 한국어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한다고 느껴져요. 네 번째는 간접 표현입니다. 여러분, 간접 표현이 뭔지 알아요? 간접 표현은 돌리고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좀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돌리고 돌려서 말하면 더 부드럽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고 공손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쓰죠. 예를 들어 창문이 열려 있어요. 창문을 닫고 싶어요. 창문 좀 닫아주세요. 창문 좀 닫아주실래요? 진짜 찐 한국인은 좀 춥지 않아요? 라고 해요. 우리 어떤 것을 거절할 때 그거 못해요 보다는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공손한 문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5번째, 행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도 듣지만 행동도 보는 거죠.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행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을 때 이런 건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행동이죠. 공감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맞지 아니야 됐어 이런 거. 신봉선 씨의 밈이라고 어떤 걸 놀랄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제 학생 중 한 명이 놀랐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진짜 놀랐어요. 저걸 어떻게 알지?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6번째는 호흡, 억양, 강세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일 따라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억양 같은 부분은 나의 모국어가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정말 영향이 큰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억양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한국인처럼 유창해지고 싶다면 한국인의 억양을 따라하는 것이 좋겠죠. 한국어를 정말 잘해요. 말하기도 잘하고 듣기도 잘하고 읽기도 잘하고. 근데 억양이 한국 사람과 좀 다른 거예요. 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제가 잘 듣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잘 안 들려요. 그럼 다른 외국인을 만나보지 못한 한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진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억양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국어 문장을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다 듣지 않아요. 사실 이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비닐봉지 주세요를 비닐봉지 주세요 라고 하지 않나요? 그냥 비닐봉지 주세요. 비닐봉지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흡과 강세도 똑같은 거예요. 어제 명동에 갔다가 귀걸이를 샀어. 어제 명동에 갔다가 귀걸이를 샀어 라고 하면 이상하죠. 쉬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제 명동에 갔다가 귀걸이를 샀어. 이 부분도 많이 연습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냐면 무조건 한국인의 말을 듣고 따라해야. 드라마, 유튜브, 팟캐스트 듣기, 한국인의 말을 듣고 따라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드디어 마지막 7번째는 바로 끼입니다. 엥? 방금까지 말하기 아니에요? 맞아요. 말하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말하기와 듣기예요. 그럼 어떻게 잘 들어야 해요? 한국인들의 듣기 방법이 있어요.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생이 말을 안 해요. 계속 구, 도, 해, 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친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할 때 중간에 끊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 한국 사람들은 잘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네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그냥 계속 네네네, 네네네 하지 않지만 전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죠. 그럴 때는 중간에 계속 잘 듣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되죠. 네네, 네, 네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잘 반응하면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한국어 팁 7가지를 준비했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한국어 고민이나 한국어에 대한 다른 영상이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